안녕하세요. 영어 책으로 보는 세상, 영어 책과 함께 살며 배우며 느끼는 기린 영어 책방입니다. 요즘은 각 가정에서도 영어 책을 아이들이 참 많이 읽고요. 또 교육기관들도 영어 책으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내 아이가 또는 내 학생이 영어 책으로 할 때 재밌게 잘 따라주면 참 이쁘고 참 수월한데요. 짜증을 낸다거나 또는 화를 낸다거나 아예 거부를 해버리면 참 난처하고 곤란하잖아요. 화도 나고요. 한 인간이 외국어를 습득할 때도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은 외국어를 학습할 때 영향을 미치는 6가지 감정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존감, self-esteem이라는 감정인데요. 자존감이 높은 학습자가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자존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삶의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경우가 있고요. 어떤 특별한 분야의 자존감이 높은 경우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물론 언어 학습에 아주 유리하겠지만 특별히 어떤 학습자는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이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조금만 북돋아 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금방 나타나죠. 자존감이 조금 낮은 경우에는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칭찬을 해주고 특히 낮은 레벨일수록 아주 작은 어떤 성과나 어떤 작은 어떤 향상에도 굉장히 좀 약간 오버한 그러한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면 전략적으로 해준다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언어학습이 또 탄력을 받고 또 언어학습이 탄력을 받다 보니까 다시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두 번째는 어색함, inhibition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어를 배운다는 과정은 끊임없이 어색한 상황,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에고,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어색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에고, 자아 정체성이 튼튼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에고, 자아 정체성이 튼튼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이렇게 어색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모국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외국인 친구도 만나고 또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영어라는 언어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러한 무기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거는 영어를 배우는 거는 상당히 어색하고 불안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요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뭐 어때? 이건 외국어인데 나는 이미 모국어로 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색한 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아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의 자아 정체성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이런 모호한 상황을 당연하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어색하고 불안한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영어를 배울 때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요소의 세 번째는 risk taking, 위험 부담 능력이에요.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색한 상황이고 그 어색한 상황이 계속 직면한다라는 거, 그 상황은 상당히 학습자에 있어서는 위험한 상황을 직감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언어에도 그 에고라는 게 있어요. 랭귀지 에고라고 하는데요. 언어 정체성이에요. 한 인간은 모국어를 습득하면서 바로 모국어의 랭귀지 에고, 모국어 정체성이 형성되거든요. 모국어 정체성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 자꾸 외부 침입이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모국어 정체성에서도 위험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부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모국어 정체성이 점점 탄탄하게 형성될수록 외국어를 습득하는 거는 점점 이 모국어의 정체성 에고를 자꾸 침범하는 어떠한 그런 위험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외국어가 모국어 정체성을 침범을 해서 위험 부담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위험 부담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맞닥뜨려서 위험 부담을 자꾸 경험해보고 극복해 봄으로써 용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네.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해보니까 되네. 이런 식으로 자꾸 용기를 경험해 봄으로써 앞으로 계속 이 외국어를 배울 때 느껴지는 이런 불안한 위험 부담 요소들을 자꾸 겪어내는 그런 경험의 기억이 축적될수록 이러한 위험 부담을 잘 넘겨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두 번째인 모호함, 위험 부담, 다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학생들이 이러한 아주 극심한 이러한 감정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그렇게 많이 막 푸시업 한다든지 아이를 막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끌고 간다든지 하는 일은 조금 줄여야 되는 거죠. 학습자의 언어 레벨이라든지 뭐 책 읽기에 대한 이런 정도라든지 문법적인 요소라든지 너무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모호함이라든지 위험 부담을 겪어내야 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야 되는 감정. 네 번째는 불안함, anxiety예요. 아까 모호함과 위험 부담과 또 연결되는 감정인데요. 불안감. 여러분, 어떤 앞에 나와서 스피치를 한다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앞이 캄캄해지고 덜덜덜덜 떨리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하물며 외국어로 내가 어떠한 아웃풋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불안감을 동반해요. 아마 앞에 나와서 영어로 스피치를 하라고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아마 앞이 깜깜해질 거예요. 그쵸?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아주 극도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또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면 앞에 나가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즐기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를 언어로 학습할 때 외국어로 습득을 하려고 할 때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 책도 한 권이 아니라 10권, 그 다음에 내 레벨에 맞는 책을 10권, 20권, 30권, 100권 이렇게 내가 어떠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내 레벨에 맞는 책을 많이 읽어내는 거, 또 연습해 보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역시 또 그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레벨이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불안감에 대해서 대처하는 용기가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쉬운 레벨, 자기 레벨에 맞는 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서로 다른 아이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학생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 아이에 맞는 어떤 책이, 레벨이 몇 권이 필요할지는 내 아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 학생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이마다 다 틀리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을 잘 이런 불안한 감정을 잘 살펴가면서 잘 대처하고 끌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5번째, 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5번째 감정은 공감 능력이에요. 예, 언어라는 것은 결국 인터랙션, 어떤 상대방과 교류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고,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읽거나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호 관계의 수단이 어떤 형태로든 상호 관계의 수단이 언어잖아요. 그것이 책으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말로도 될 수 있는 거고, 글로도 될 수 있는 거고, 리스닝으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러한 어떤 소통의 수단을 잘 하는 사람은 바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책을 읽는 거를 봐도 이 책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책을 재밌게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림책부터 어떤 어머니가 읽어주실 때 그냥 슬슬 글자 읽고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재밌어 하는 걸 표현해주고, 슬픈 부분에서는 충분히 슬픈 걸 표현해주고, 화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화나는 걸 표현해주고, 이렇게 책을 읽을 때도 공감하는 능력을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학생이 이러한 책과 공감하는 능력을 충분히 배우게 되면은 점점 레벨이 올라가서 본인이 스스로 책을 읽는 레벨에 도달해서도 그 책의 내용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공감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책을 레벨에 맞게만 잘 가이드 해주면 재밌게 읽는 아이가 되고요. 그렇게 읽게 됨으로써 언어 학습은 선순환을 타고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게 영어 책 읽기, 영어 습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아이의 감정적인 요소 6번째는 동기부여예요. 모티베이션이죠. 예. 동기부여에는 내적 동기부여가 있고 외적 동기부여가 있어요. 외적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내적 동기부여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 오시는 많은 부모님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아이를 잘 취업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 책 정도는 너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참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너가 이런 책을 이렇게 재밌게 읽고 언제까지 읽으면 엄마가 아빠가 너가 좋아하는 뭘 사줄게. 이런 식으로 잘 아이를 이렇게 꼬시듯이 잘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현명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한 아이의 내적 동기부여가 아주 높은 아이들도 참 많더라고요. 내가 이 책을 읽을 거야, 내가 이 정도는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런 내적 동기부여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가이드 해줌으로써 내적 동기부여가 잘 생기는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충분히 이런 영어 책으로 영어를 이제 할 때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너무 어머니가 또는 아버님이 모아놓은 그런 뭐 엄마표 영어 또는 학원에서 끌어가는 어떤 책의 어떤 커리큘럼의 뭐 목록 리스트만 가지고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막 어거지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충분히 어떤 동기부여, 외적 동기부여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아이들 내부에서도 충분히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천권 읽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목표점을 향해서 이제 내적 동기부여와 외적 동기부여가 이제 잘 조화를 이뤄서 끌고 가는 거죠. 이제 동기부여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외적 동기부여와 내적 동기부여를 하는 거는 아이마다 또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도하고 있는 그런 반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전략은 바뀌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동기부여라는 이러한 감정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열심히 연구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외국어를 할 때 끌고 가야 되는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나타나는 우리 학생들의 또는 우리 자녀분들의 감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자존감, 두 번째는 어색함, 세 번째는 위험 부담, 네 번째는 불안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감 능력, 여섯 번째는 동기부여. 이러한 대표적인 감정들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우리 학습자들에게서 잘 살펴보고 잘 보듬어 주면서 가야 되는 요소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학습자들은 총체적인 유기체적인 휴먼,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딱 주입해주고 I'm a boy, I'm a girl 하면서 암기하고 시험 보고 그렇게 단순히 하면은 그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는 그러한 기계적인 그런 객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학생들은 휴먼 오가닉, 어떤 그 전체적으로 유기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뤄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꼭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영어를 배울 때 즐겁게 잘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1, 2년의 과정이 아니라 10년 정도는 해야 되는 긴 마라톤 과정이잖아요. 꼭 이 감정적인 요소도 인간의 언어 습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영어 책 읽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격, 우리의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또한 언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